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할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그 부스는 머리혈이라고 하네요. 원하다, 바라다, 빌다, 기원하다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성문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머리혈과 음을 나타내는 원이 합하여져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네요. 혈은 머리가 큰 사람, 음을 나타내는 원은 물의 근원, 큰 머리, 물이 나오듯이 머리에서 생각이 떠올라 나오다, 생각하다, 원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한다는 뜻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시딕단넷에서 설문의자를 봐도 대두야라고 했어요. 큰 머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네이버 사전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Chinese etymology에서 봤는데 갑굴문과 근문에 보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글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언덕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부스는 민엄호구이고요. 요 자체가 기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언덕, 들판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원의 본자, 민원호의 합자라고 되어 있네요. 화와 천의 합자. 계곡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의 뜻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판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수원의 뜻으로 물수를 펼친 원이라는 글자가 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설문의자에 보면 처음인 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으뜸원하고 같죠. 옆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같은 뜻으로 쓰였나 봅니다. Chinese etymology에 보면 이게 cliff라고 돼 있죠. 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천이다, 근원이다 이런 뜻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 그것을 형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갑골문에는 안 보이고 근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 물이 이제 졸졸졸 흘러나오는 모양 같아요. 그쵸? 요렇게 이제 동그랗게 샘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언덕 또는 산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죠. 요건 옐로우스톤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솟아나오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 사진을 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솟아나와서 점점 흘러서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산을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흘러나오는 모양을 표시했다가 지금처럼 된 거죠. 이번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그린 샘천을 찾아봤습니다. 부스는 물수이고요. 이것과 동자 본뒤 수원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인데 나중에 글자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천으로 썼으며 백과 물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원에서 보는 여기는 소자고 천에서는 이제 물수자를 썼죠. 천을 설문의자에서 보면 수원야라고 나오죠. 물의 근원이다. 물이 흘러나온 것을 상형한 것이다. 그래서 개천을 이룬 것은 형상이다 라고 써 있어요. Chinese etymology 봐도 origin of a flow of water, 물이 흘러난 것이 근원이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근문에는 안 보이고 갑골문에는 있네요. 그래서 뭐 요런 모양을 보면 요게 이제 동그랗게 샘물을 이룬 형태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를 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제 물이 나오면 이렇게 어느 정도 동그란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그리고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을 그렸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머리 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스는 똑같고요. 책면 옆이라는 처음 보는 뜻도 있네요. 책의 면을 뜻하는군요. 페이지. 상형 문자로서 상부는 머리털, 중부는 얼굴, 하부는 수염을 본뜬 모양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보면. 혈문에 대해 봐도 머리라고 써 있어요.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Chinese etymology에 보면 뭐 헤어라고 해서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갑골문과 근문을 보면 이 갑골문은 완전히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 우리 계집여자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봤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카락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강조한 것 같아요. 근문에도 보면 이렇게 삐쳐나온 게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처럼 요렇게 나온 게 이제 머리카락이 된 거고, 요건 얼굴이 됐다는 거죠. 눈목자가 이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머리가 아니고 사람 몸과 머리와 이제 머리카락까지 다 그린 건데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머리만 이제 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네이버에서 설명하는 대로 머리에서 그 나오는 근원, 그 생각이 이제 물처럼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가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원하다는 뜻으로 변했다라고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제 한자인 원할 원을 알아봤고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왼쪽 부분인 근원 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것의 가운데인 샘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이나 언덕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시작되는 샘물에서 이제 근원이라는 뜻이 됐죠. 요거는 이제 작을소로 현재는 변했는데 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숫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의 머리에 머리가 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삐쭉삐쭉한 모양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얼굴은 이렇게 그 눈목자로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사람에서 이제 눈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릎 꿇고 있는 모양, 다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였죠. 그래서 원할 원은 사람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것. 그래서 그것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할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